그러니까 일화 같은 얘기야. 일화 같은 얘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 자, 내 사업 파트너 찰스와 그리고 나는 embraced, 받아들였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였냐면 servant leaders way of doing things를 받아들였대. 이게 뭐냐면 servant 리더는 이거 섬기는 리더거든. 섬기는 리더가 뭐야? 리더라고 해서 자기가 사람들한테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직접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는 거지. 굳은 일? 나도 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 그런 섬기는 리더의 방식을 받아들였는데 그게 무슨 방식이냐면은 뭔가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섬기는 리더의 방식을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러니까 즉 일을 할 때 섬기는 리더 스타일로 일을 한다는 거지.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해서 어떠한 것도, 자, 명사 부정이면 동사 부정으로 해석하는 거야. 어떠한 것도 뭐가 아니다? 우리 beneath, 아래에 있는 것은 없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밑에 사람, 우리가 맘대로 하대하고 시켜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 우리도 일을 하는 거야. We read by example. 자, 여기 보면은 우리는 이게 read가 이렇게 일형식으로도 쓰여. 이끌어진 거야. 알겠지? 우리가 뭐에 의해서 이끌어졌냐면은 이런 솔선수범에 의해서 이끌어진 거야. 알겠지? 솔선수범 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한꺼번에 lead by example이라고 하면은 그냥 솔선수범 하다라고 단어를 통째로 외워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did the work, 일을 했대. 남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일을 했다. 자, when any new salesman came into the store. 자, 어떠한 판매원이 우리의 가게에 왔는데, 얘네들 가게에 동업하는 사람이구나. 가게에 왔는데, he would look around. 그 직원이, 그러니까 판매원이 이제 주변을 둘러보고서 딱 이제 노티스, 눈치를 챈 거였다. 이 사람? 찰스를 이제 눈치를 챈 거야. 딱 이제 주변을 둘러보다가 찰스를 눈치챘는데, 이게 노티스가 지각동사거든? 그래가지고 이 보어 자리에 ing 나오는 거야. 찰스가 닦는 거를 본 거야. some corner of the floor. 그냥 이제 그 바닥에 그 구석 있잖아. 코너가 구석이잖아. 바닥에 구석을 닦고 있는 찰스를 눈치챈 거야. 가게를 딱 둘러보다가 저 사람 그 바닥 닦고 있네? 그러고 나서 또 나를 본 거야. 근데 나는 어떤 상태냐면은 covered in flour, 밀가루로 뒤집어 씌임 당한 거야. 뭐 하느라? 그냥 일하느라 그냥 뭐 이렇게 몸이 엉망진창 됐다는 그런 표현이야.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게 노티스가 쌤이 지각동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노티스 뒤에 이게 목적어가 찰스 and me 이렇게 나온 거야, 목적어가. 그리고 찰스가 뭐 하는 걸 봤냐면 이거 닦는 거는 지가 능동적으로 닦는 거지. 그러니까 바닥 구석을 닦고 있는 찰스를 눈치챘고, 그 다음에 나는 뭐 하고 있는 걸 눈치챈 거야? 그 밀가루로 뒤집어 씌임 당한 나를 눈치챈 거야. 이게 밀가루로 뒤집어 씌인 거는 내가 스스로 하진 않았겠지. 어떻게 뭐 일하다 보니까 몸이 지저분해진 거겠지? 그래서 여기는 수동으로.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 목적어가 뭐뭐 되는 것, 뭐뭐 당하는 것을 알아챈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추측을 했을까? The decision maker, 의사 결정자, 즉 리더, 주인, 이 가게 주인이 was not present, 없구나 여기에,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 의사 결정자, 즉 주인이라고 하면은 이런 굳은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제 막 폼 잡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 주인 누구야? 찰스랑 나야. 근데 내가 찰스랑 나는 섬기는 리더의 컨셉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판매원이 와가지고 딱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그냥 직원이구나, 굳은 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직원이구나 하고 그냥 주인 없구나 여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판매원은 then 그러고 나서 hand off, 넘겨준 거야. 자, 뭘 넘겨줬냐면은 whatever he was selling to me, 자, 나에게 그가 팔려고 했던 뭐든지 넘겨준 거야. 그리고 나서 넘겨주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Can you give this to the owner? 이거 주인한테 좀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직원이라 생각하고 이제 나에게 원래 이제 주인에게 팔려고 했었던 어떤 것을 나에게 건네고서
이거 주인한테 갖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Now 지금 if Charles and I had remained in a bakery for too long. 아 얘네 빵집 하고 있는 애들이구나. 찰스랑 내가 이제 베이커리에 빵집에 너무 오랫동안 유지를 했었더라면, 그러니까 빵집에 계속 눌러붙어 있었더라면은 we wouldn't have been able to grow and scale. 우리는 뭐 할 수 없었을 거야? 성장하거나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규모를 키워 나가다 이런 뜻인데 그럴 수 없었을 거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또 리더 섬기는 리더라고 해서 너무 잡일만 하느라 베이커리에 너무 오랫동안 또 남아 있어 봐. 그러면은 또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 성장하는데 좀 저해가 되겠지. 방해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가정법은 뭘 봐주면 되냐면은 여기 지금 동사 시제를 봐줘야 돼. 이거 지금 대각어로 되어 있지, 그치? 대각어로 되어 있으면은 뒤에도 조동사 플러스 대각어로 되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도 헤드 PP, 여기도 조동사 플러스 have PP로 나온 거야. 모양 딱 맞춰준 거야. 대각어끼리. 그래서 이것도 정도가 있네, 그치? 섬기는 리더라고 해서 너무 이제 잡일만 하느라 빵집에 오래 있다 보면은 이거 사업 구상은 언제? 그치? 그럼 성장하거나 규모를 키워나갈 수 없겠지. 그래서 나는 I'm not saying, 나는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래. You should be sweeping the floors forever. 넌 영원히 바닥이나 닦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래. It's more about, 이거는 더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modeling what's important 하면은 중요한 것, what's important, 중요한 것을 모범을 보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솔선수범 정도만 보여야지. 너무 또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 여기서 what의 쓰임 한번 복습해보자. 자, what 앞에 선행사 있다 없다? 그치? 뒷문장 완전 불안정?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만 what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중요한 것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에 대한 거야. 일만 하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cleanliness, 위생, 그리고 디테일, 세부사항들이 중요하다. 네 사업에 있어서 청결이랑 이런 세부사항들이 중요하다 싶으면은 확실하게 해야 돼. Be sure. 확실하게 해야 돼. 무엇을? 대절이 뭐야? You aren't above doing the work and pitching in 하면은 여기 지금 이게 관용 표현이 있는데 그 be not above ing라고 하면은 그 ing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ing가 있으니까 병렬 구조구나. 일단은 두 가지 일에 마다하지 말라는 거네, 그치? 만약에 너가 하는 사업에서 위생과 디테일이 중요하다면은 그러면은 너가 그 업무를 하는 것과 그리고 피칭 인 협력하는 거. 그러니까 청결과 디테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협력하는 것을 마다하지 말 것을 확실히 하라는 거야. 그 너도 하라는 거야. 사람한테 시키지만 말고. 그래서 여기 비동사 not above ing 이거 해석 잘해줘야 돼. 단어로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일반 동사 뒤에 문장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빠졌다고 보면 돼? 여기에 그 동사 뒤에 문장 나오잖아. 완전한 문장 나오잖아. 그러면은 접속사 대신 빠진 거야. 뭐뭐 하는 것. 알겠지? 뭐뭐 하는 것. 자, 그래서 if 여기 했고 마지막 그 지금 주제 문장 하나 읽었고 마지막으로 come into your workplace and ask how you can help 하면은 자 너의 일터로 come into 들어와서 이제 ask 물어봐봐. 들어와서 물어봐. 지금 명령문 병렬 구조야. 뭘 물어봐? How you can help. 너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려는 거야. 그래서 너 주인이니까 가오만 잡지 말고 그냥 그 일하는 사람들 주변에 가가지고 물어봐. 네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자, if 만약에 it's clear your team is in the weeds 하면은 자 만약에 뭐가 확실하다면은 너의 팀원들이 지금 in the weeds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 그게 보이잖아. 그러면은 점프해서 들어가라는 거야. 너도 합류하라는 거지. 뭐 없이? without asking. 물어볼 것도 없이.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좀 순조롭게 일하는 것 같아 보여? 그러면 그때는 물어보라는 거야. 제가 도와줄 게 있나요? 근데 만약에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힘들어 보이면은 그냥 네가 합류하라는 거야. 물어볼 것도 없이. 알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무슨 얘기야? 이 주장하는 바가 뭘까?
1번. 그치? 1번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 주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자. 리더는 말이 아니라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며 팀을 돕는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 컨셉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1화로 나오고 있어. 화자와 사업 파트너 찰스는 서번트 리더 방식으로 일해. 어떤 일도 자신들에게 하찮은 일이 아니다 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래서 직접 청소하거나 일을 하면 모범을 통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죽하면 새 영업사원들이 그들이 주인인지 알아보지 못하기도 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일만 해라? 그게 아니야. 팀원들에게 중요한 가치, 그러니까 너가 진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야? 그러면은 그거 너가 행동으로 보여. 여기에 집중해. 자, 그래서 리더라는 것은 항상 현장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팀이 바쁠 때 직접 돕고 함께 일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자, 여기는 이제 넘어가도 될까? 어렵지 않지? 그러면 넘어가서 여기 4번 한번 봐볼게. 답이 안 지워져 있어. 자, 4번은 트레이닝, 훈련하는 거야. 그 다음에 컴피티션, 경쟁하는 거야. 그것은 아주 본질적으로,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스피드 브레스, 숨을 가쁘게 한대. 스피드를 올린다는 거야. 숨을 가쁘게 하는 거야. 그치? 우리가 이제 신체적으로 훈련을 하고 막 그 경기를 하다 보면은 숨이 가빠지겠지. 그런데 그것은 콤마 위치. 그런데 그것은 위치 액티비티로 나왔네. 액티비티까지. 자, 그런데 그런 활동, 미안해 쌤이 눈을 잘못 봤네. 액티베이트, 이거 활성화시키다라는 동사야. 그래서 그런데 그 행위는 아까 이제 숨을 가속화시킨다는 거.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 전체가 위치가 수식해주고 있는 선행사인 거야. 알겠지? 이런 막 혹독한 훈련과 막 경기가 숨을 가쁘게 하는 행위가 활성화시킵니다. 근데 문장이 선행사니까 수일치 단수로 나온 거야. 활성화시킵니다. 무엇을? sympathetic nervous system,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 이게 좀 어려운 그런 전문 용어 같은 거 나왔다고 해도 우리 전문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용, 전체적인 내용만 이해하면 돼. 이런 거를 활성화시킨대. 그래서 활동할 때 This is acceptable. 근데 이거는 받아들여질 만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지는 거 받아들여질 만하다는 거야. 여기서 this가 의미하는 거는 이 전체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숨이 가빠지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 이거 괜찮다라는 소리야. 왜냐면은 an athlete, 운동선수는 wants to produce adrenaline, 아드레날린을 생산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compete and train in a rose state 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경쟁하고 싶으니까. 자, 누가? 선수들은 이제 아드레날린 생산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경쟁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싶어해. 어떤 상태에서? aroused state에서. aroused는 고조된 그런 그 상태에서. 되게 막 흥분되고 긴장된 상황에서 막 경기하고 훈련하고 해야 능률이 오르지. 너무 릴렉스되고 막 이렇게 힐링된 상태에서 이렇게 훈련하라고 하면 이게 능률이 안 오르겠지, 그치? 오히려 선수들한테는 이 어느 정도의 교감신경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거. 숨도 가빠야 되고 어느 정도는. 근데 본론이 여기서 나와. 근데 it is equally important. 자, 뭐도 동등하게 중요하냐면은 이 다음에 쭉쭉 보니까 투부정사가 있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생각해주면 돼. 자, 뭐가 동등하게 for an athlete, 선수들에게 중요하냐면은 배우는 게 중요하대. 자, 뭘 배우냐면은 how to mentally and physically downshift from the acute sympathetic activity experienced in sports. 자, 스포츠에서 거꾸로 해석해보자. 자, 스포츠에서 그 이런 교감의 행동을 이제, 근데 어떤 교감의 행동이냐면은 경험되어지는 교감 행동이야. experienced가 지금 activity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스포츠에서 경험되어지는 이런 교감의 행동들. 근데 어떤 교감의 행동들이냐면 급격한 교감의 행동들이야. 그것으로부터 이제 물리적으로 다운시프트, 속도를 늦추는 거. 그리고 정신적, 여기부터네, 그치? 자, 어떻게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스포츠에서 경험되어지는 아주 급격한 교감의 활동으로부터 속도를 늦출 수 있는지, 그걸 배우는 게 선수들한테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흥분한 상태로, 그리고 고조된 상태로 훈련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이거 교감신경계 늦추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고.
선수들한테. 그리고 outside of 퍼포먼스 외에도 focus their attention on 그들의 집중을 어디다가 맞추는 것도 중요해. 자, 맞추는 걸 배우는 게 중요해. 지금 여기서 포커스는 여기 다운시프트랑 병렬 구조가 되는 거야. 집중하는 방법. 그들의 집중을 어디다 집중해야 돼? 느린 호흡. 여기도 집중해야 되는 거야. 느린 호흡에도 집중해야 돼. 알겠지? 뭐 하기 위해서? 그 교감 신경계, 교감 활성화.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걸 키우는 것도 뭐 중요할 때가 있는데 이걸 늦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resolve the fight or fight state 라고 하면은 그 resolve라고 하면은 해결하는 거야. 완화시키는 거지. solve랑 그냥 비슷한 뜻이야. 뭐를? fight or fight state라고 하면은 투쟁 도피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이제 투쟁 도피 상태를 해결하는 법.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해결하기 위해서가 낫겠네. 얘는 뭐랑 병렬 구조가 되냐면은 to reduce랑 resolve로 연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다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 보자. 일단은 선수들이 여기가 주제문인데 선수들이 이제 고조된 상태에서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게 중요하대. 동등하게. 첫 번째는 뭘 배워야 되냐면은 스포츠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감신경계, 급격화된 그 교감신경계로부터 정신적으로 그 신체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방법. 그리고 퍼포먼스 외에도 그러니까 얘가 경기를 하는 그런 행동 외에도 집중을 느린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야. 왜? 교감신경계를 늦추기 위해서. 그리고 투쟁 도피 상태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호흡도 느리게 하는 거에도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자, in the Fistin Institute Study 여기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뭘 사용할 수 있었냐면 그들의 숨 쉬는 속도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야. 아, 속도를 약간 좀 조절할 수 있나? 뭐 하기 위해서? To activate specific regions of the brain. 자, 뇌의 특정한 부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호흡의 속도를 사용할 수 있었대. 어떨 때는 빨리 하고 어떨 때 느리게 하고 그런 전략을 알 수 있었다는 거야. In a performance realm. 자, 이런 그 퍼포먼스 영역에 있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이 무슨 말이야? 지금 호흡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치? 호흡을 조절할 수 있다는 앞내용.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선수들이 can use breathing pace 그 숨 쉬는 속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To manage their state of arousal. 자, arousal이라고 하면은 아까 arouse 고조시키는 건데 이거의 명사형이야. 고조된 상태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그 숨 쉬는 속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래. 어쩔 때는 빠르게, 어쩔 때는 느리게 그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는 쌤이 아까 말했듯이 민즈라는 문장 뒤에 민즈라는 일반 동사 뒤에 문장이 나와버렸지.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됐다? 접속사 that, 그치? 그래서 여기 것이라고 해석했던 거야. 것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during training and competition. 자, 이런 경기와 그 다음에 훈련 도중에 이 숨쉬는 속도, 숨쉬는 비율이 증가합니다. 아, 훈련 받을 때나 경기할 때는 이제 숨쉬는 속도가 이제 증가하지. 뭐와 함께? 아드레날린의 도입과 함께. 아드레날린이 분출을 해야 능률이 이제 잘 오르니까. 자, 그리고 애슬리트 선수들은 무조건 또 뭐를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이것을 숨쉬는 비율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디스가 의미하는 거는 the breathing rate를 얘기하는 거야. 숨쉬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 왜? To be able to adapt and recover 하면은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이제 또 회복을 해야 되잖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one way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to practice slower breathing protocol. 자, 프로토콜이라고 하면은 그냥 절차 규칙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더 느리게 숨쉬는 절차 규칙을 연습하는 거야. 별거 없네, 그치? 한 가지 그 방법 우리가 이제 이거 속도 숨쉬는 속도 조절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천천히 숨쉬는 규칙을 연습하면 된대. 뭐 이외에도 outside of 뭐 이외에 트레이닝과 컴피티션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랑
경기 이외에는 천천히 숨 쉬는 규칙을 연습하는 거라는 거야. 우리가 숨 쉬는 숨 쉬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 투부정사가 명사조용법으로 쓰인 거야. 여기 내용 이해됐어? 여기 중간 부분 있잖아. 여기 중간 부분이 주제문이야. 알겠지? 주제문이자 문장이 그 복잡해서 이따 또 분석을 해줄게. 자, 그러면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몇 번? 그치, 맞았어. 운동하는 시간에는 안 돼. 알겠지? 운동할 때는 급격해야 되니까 운동 외 시간에 호흡 속도를 늦춰야 돼. 자, 여기 그 되게 길었지, 그치? 이거 한번 분석을 해보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어가지고 이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데 여기가 진주어가 2개야. 알겠지? 투부정사 진주어 2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투부정사부터 해석하면 되고 여기는 지금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잖아. 투부정사 바로 앞에 for 명사가 나오면은 이 투부정사라는 행위를 하는 주어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to run 하고 포커스해야 되는 거는 athletes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한 선수가 어떻게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제 좀 속도를 늦춰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 근데 뭐로부터 속도를 늦춰야 되냐면은 급격한 신경계 활동으로부터. 근데 이 활동이 뭐야? 스포츠에서 경험되어지는 급격한 신경계 활동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이제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 동등하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뭐도 중요하냐면은 이제 퍼포먼스 외에도 집중하는 거야. 그들의 집중을 천천히 호흡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야. 왜 그래야 되지? 첫 번째, 그 신경계 활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투쟁 상태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호흡을 줄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알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운동 중 증가한 각성 상태를 호흡 조절로 관리하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글이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 그치? 자, 훈련과 경기에서는 호흡이 빨라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는데 퍼포먼스에서는 이런 행동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런 각성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느린 호흡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동 감소되고 긴장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배워야 되는 거지. 연구에 따르면은 호흡 속도가 뇌활성 영역까지 조절할 수 있대. 그래서 운동선수는 어떻게 해야 돼? 흥분 상태를 만들 수도 있어야 되지만 호흡 조절을 통해서 컨디션 조절 회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소 느린 호흡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 질문 없어?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5강이 끝났어. 6강은 아마 금요일에 진도를 나가보자. 그리고 21강으로 넘어갈게. 쌤이 그 22강 뽑아놓긴 했는데 그냥 다음에 16, 11, 23 다 뽑아가지고 한꺼번에 넣어줄게. 자, 21강 한번 봐봅시다. 21강의 1번 주제 문제야.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보면은 Perhaps, 아마도 Nothing has revolutionized the study of human environment interaction more than the development of spatially explicit methods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하면은 여기도 이제 명사 부정이니까 어떠한 것도 혁신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동사 부정으로 해석하는 거야. 근데 뭐의 혁신을 가져오지 않았냐면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의 혁신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야. more than, 뭐보다 더? The development, 발달. 자, 근데 뭐의 발달이냐면은 공간적으로 명시적인 그런 방법의 발달보다도 인간과 그다음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의 혁신을 가져온 게 없었다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소리야? 공간적으로 명시적인 방법의 발달이 중요했다는 소리네, 그치? 근데 뭐를 위한?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공간적으로 명시적인 방법의 발달이,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어떻게 명시적으로 표현하냐, 그것에 대한 발달이 되게 중요했다는 소리네.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네, 그치? 공간적으로 명시적인 거,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그게 중요했다라는 거야.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자, just a few decades ago, 몇십 년 전에 the most natural and social scientists, 대부분의 자연 과학자, 사회 과학자들은 수집했습니다. 그들의 데이터를 뭐 없이 정확한 공간적인 지시 대상 없이. 레퍼런스는 지시 대상이란 뜻이야. 근데 옛날에는 명시적으로 공간을 드러내지 않았네. 그치? 옛날에는 그게 중요했다고 했는데, 자, 지시 대상은 자, 뭐 하기 위해 만들어졌냐면 워터쉐드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대. 워터쉐드 광해 유역. 광해 유역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to communities, 그 공동체들, 지역 공동체들에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도시에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proximity라고 하면은 이제 근접, 어디 근처? 강 근처에 만들어졌고, 지시 대상은. 자, 그리고 등등등. 나열이네,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시 대상이 어디에 만들어졌는지 그냥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았네. 정확한 공간의 지시 대상 없이 데이터를 수집했네, 그치? 그러면은 옛날에는 방법이 별로 좋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 In some cases, 어떠한 경우에는 인류학 이제 대체적으로 인류학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that there was 뭐가 있었냐면 even the custom of changing the name of the community 하면은 그 지역 주민의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역의 명칭을 바꾸는 관습까지 있었다는 거야. 아니 멀쩡한 공동체, 멀쩡한 지역 이름을 왜 바꾸지? 확실하게 표현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런 있는 이름도 이게 막 바꿔버리는 거야. 그런 관습이 있었대. 그러면 어쨌거나 과거의 방식은 별로였다. 그 얘기가 나오겠네, 그치?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꿔댔지? To protect the informants 하면은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뭐랄까 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런 명칭을 바꾸기까지 했다는 거야. While confidentiality, 비밀 보호가 남아있대. 어떻게 남아있어? 중요한 어떤 그 관심사로 남아있는 동안에. 근데 언제 남아있어 이런 게? 당연히 뭐 비밀보호 중요하긴 한데 언제 남아있을까? Working with human subject,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인간에 대한 어떤 주제를 작업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비밀보호가 중요한 그런 요소로 남아있긴 하지만 the extreme to which this was done 하면은 익스트림이라고 하면 이거 극단이지, 그치? 근데 어떤 극단이냐면은 이것이 행하여진, 비밀보호가 행하여진, 여기서 이제 디스라고 하면은 비밀보호로 생각해주면 돼. 자, 비밀보호가 행하여진 그런 극단적임이 was largely, 매우 unjustified, 정당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비밀보호가 정도를 넘어서서 별로였단 소리야. 알겠지? 이게 효과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비밀보호도 좀 잘 돼야 되잖아, 그치? 잘 못됐단 소리야. 자, everyone knew. 자, 모든 사람들이 뭐를 알고 있냐면 이게 more or less는 그냥 어느 정도라고 해석하면 되고 뒤에 knew의 목적어가 나와. where. 자,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뭘 알고 있었냐면은 where these studied communities were and anyone interested could have found out 하면은 어느 정도 뭘 알고 있었냐면 이것들이 이 연구되어진 이 공동체, 이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알았다는 거야. 그럼 비밀보호가 필요가 없네, 그치? 기껏 비밀보호 해놨는데 사람들이 다 유추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럼 비밀보호를 뭐하러 해? 그러니까 크게 정당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구나, 그치? 그리고 어느 누구도 흥미가 있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여기서 interested가 과거 분사로서 앞에 있는 anyone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관심이 있는, 이것에 관심 있는 어떠한 사람들도 뭐 할 수 있었다? 그걸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냥 맘만 먹으면은 관심만 있으면 다 밝혀낼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 뭐 공동체나 지역의 이름 바꾸고 한 거 이거 비밀보호 차원에서라고 하지만 진짜 쓸데없네. 왜냐면 맘만 먹으면은 다 눈치채고 유추할 수 있다며, 그치? 자, be that as it may. 이건 한꺼번에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뜻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there was, 자, 뭐가 있었냐면은 a very little interest. 근데 흥미도 거의 없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미만 있으면 답 찾아낼 수 있는데 사람들이 흥미도 별로 없었다는 거. Except in, 자, 뭘 제외하고는 geography, 지리학을 제외하고는. 근데 뭐 하는? To precisely locate a state study area on a map with coordinates 라고 하면은 coordinate는 밑에 보니까 좌표라고 되어 있어, 그치? 좌표가 있는 그 지도에서 이제 연구 지역이 연구되어지고 있는 지역이 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시키는 거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는 거야. 이거 그 좌표가 있는 지도에다가 연구 지역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이거 뭐야? 아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었던 거. 공간적으로 명시적인 방법의 발달.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지리학을 제외하고서는 관심사가 거의 없었다는 거야. 알겠지? 옛날에는. 자, 근데 이 글의 주제는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오그래피 지리학은 persisted, 끈질기게 계속했어. 끈질기게 뭐 했단 소리야? 연구 지역의 위치를 정확하게 계속 표시를 했다는 거야, 지리학은. 왜냐면 지리학 빼고는 이거에 관심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면은 지리학만 관심이 있었던 소리잖아, 여기에. 얘네는 끈질기게 지역을 정확하게 표시를 했어. 그리고 결국에는 끈질기게 계속한 덕분에 납득시켰어, 나머지 우리들에게. 아, 지리 표시가 중요하구나. 이제 우리도 알게 된 거야. 뭐를 이제 확신시켰냐면은 대절을 확신시킨 거야. 여기 대도 접속사 대시야. 뭐를 확신시켰냐면 나머지 우리들에게 the place was fundamentally important. 장소라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하구나.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to understand human environment dynamics. 자, 인간과 환경의 역학이라고 하면은 그냥 서로 관계라고 상호작용이라고 해석하면 돼. 인간과 환경의 그런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장소가 정확한 장소 표기가 근본적으로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나머지 우리들에게 납득시켰다는 거야. 이게 옛날에는 그 장소를 명확하게 표시를 안 했어. 아까 쌤이 얘기했던 뭐 비밀 보호 같은 이유로 표시를 안 했는데, 그리고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어. 근데 오로지 지리학만 옛날부터 계속 정확한 위치를 표시했었던 거야. 결국에는 그 끈질김이 우리를 설득시킨 거야. 장소가 진짜 중요하구나. 인간과 환경의 그런 역학관계, 그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얘기야. 여기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거 무슨 문제야? 주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 정답이 뭘까? 어, 5번이지. 5번 한번 해석해 볼까? 음. 어. 그치. 그래서 이제 정확한 그런 장소적인 정보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 그거에 대한 얘기야. 잘했어. 자, 그럼 여기 질문 없어?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장소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게 중요한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옛날에는 이제 왜 안 했다 그랬지? 비밀보호 차원에서
심지어는 멀쩡히 있는 그 공동체나 그 지역의 이름까지 바꿔버리는 그런 이상한 짓까지 했다 그랬지. 근데 이게 소용이 없었던 게 어차피 사람이 맘만 먹으면은 이게 무슨 지역인지 다 알 수 있었어. 응. 그런데 사람들이 일단 관심도 없었지.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 지리학 제외하고는. 지리학은 옛날부터 계속 그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는 것에 집착을 했었던 애들이야. 근데 그 결국에 그 집착이 우리를 설득시켰던 거지. 저기 맨 마지막에 장소가 근본적으로 중요하구나. 어떤 장소? 정확한 장소의 표시. 이게 근본적으로 중요하구나. 인간과 그 저기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는 장소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치? 좀 이제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이거 정리 한번 해보자. 여기도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해볼게. 자, 인간 대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뭐가 중요하다고? 정확한 공간적 위치, 즉 장소 표시가 중요하다. 옛날에는 이제 인간과 환경의 연구에 있어서 정확한 위치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어. 대략적인 지역만 언급을 했던 거야. 근데 이제 일부 학문에서는 특히나 인류학에서 정보보호를 이유로 위치를 숨기거나 이름을 바꾸는 식의 왜곡을 하기까지 했어. 근데 이거 과도한 조치였던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해도 알아낼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확한 공간 정보에 대한 관심이 더 부족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유일하게 지리학만 지속적으로 지리학이 뭐야? 정확한 장소 찾는 게 지리학이 되겠지? 얘만 엄청나게 계속 이제 강조를 한 거야. 야, 정확한 위치 찾는 거 중요해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납득을 하게 된 거지. 아, 정확한 위치가 인간 환경 관계 이해의 핵심 요소구나.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이제 이거 2번 한번 잠깐만. 2번 한번 해볼게. 여기는 이제 순서 배열인데 여기 저기 한번 봐볼게. 처음부터 the idea 생각인데 자 무슨 생각이냐면은 우리의 감각이 아마도 우리를 속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감각은 객관적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속일 수도 있대. deceive라고 하면 속이다라는 뜻이야. 속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was taken up. 차지되어지고 있는 거야.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에 의해서. 르네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구나.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고. 자 그러면은 여기 다음에 어떤 내용 나와야 되냐면은 C번이 나와야 돼. He realized that. 데카르트가 뭘 깨달았냐면은 때때로 our senses give us a false impression. 우리 감각이 우리에게 잘못된 인상을 준다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 그대로 맞구나, 그치? 그게 무슨 얘기일까? A straight stick in a glass of water appears to be bent. 예시가 나오네.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그런 예시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서 뭔 소릴까 하고 고민해보니까 예시가 나왔어. 이제 스트레이트라고 하면 딱 올곧은 이런 뜻이고 올곧은 막대기. 근데 올곧은 막대기가 어디 안에 있어? 물잔 안에 있는 거야. 근데 물잔 안에 있는 이 올곧은 막대기가 뭐처럼 보이냐면 구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런 경험 다 해봤지, 그치? 빨대 넣으면은 구부러져 보이잖아. 실제로 안 구부러졌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이는 거야. 자, and if you know that 우리가 이제 알아. 뭘 알아? They can be unreliable. 그것들이 unreliable이 무슨 뜻이지? 그치,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신뢰할 수 없는 거야. 그거를 알더라도 여기서 they가 의미하는 거는 뭘 신뢰할 수 없는 걸까? 약간 헷갈리면은 바로 앞문장에서 복수명사를 찾아봐봐. 스틱 단수잖아. 이제 복수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감각. 이것만 유일하게 이제 복수명사여서 우리의 감각이 신뢰가 안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it would be 어떻게 될 것 같아? would be wrong. 틀릴 거라는 거지. 이때에 가수 투부정사 있네, 그치? 자, 뭐가 틀릴 거냐면은 to trust them completely. 그것을 우리의 감각을 완전히 전적으로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일 거라는 거야.
감각이 믿음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완전히 믿어? 그거 잘못된 거지, 그치? 즉, everything that we experience. 자, 우리가 경험하는 everything, 모든 것들. 그것이 with our senses, 우리의 감각과 함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might be false, 틀릴지도 모른다는 거지. 왜냐면은 아까 우리 감각을 믿을 수 없잖아.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했으면은 감각을 전적으로 믿는 거 잘못된 거지.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자 지금 이거 못 간대야.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감각과 함께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틀릴 수도 있지. 그 얘기야. 그리고 나서 A로 가는 거야. 이제 A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It might even be that. 자 여기도 이 뒤에 대절 있으니까 가주어 진주어. 자 심지어 뭐일 것 같냐면은 we are asleep. 우리가 뭐 잔다거나 아니면은 that the world we are experiencing. 자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is no more, 더 이상 뭐야? than a dream. is no more than dream. 꿈에 불과하지 않는다. 더 이상 꿈이 아니다. 꿈 그 이상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꿈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세상이 꿈 그 이상이 아니다. 아, 꿈에 불과한다는 소리네, 그치? 그렇다는 거야. 아니면은 또 뭐일지도 모르냐면 신이나 아니면은 몇몇의 mischievous power, 장난기 많은 어떤 힘이 is making us believe things, 뭔가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야. 어떤 것을 믿게 하냐면은 that are not really true. 실제로 진짜가 아닌 것을 뭔가 신 같은 존재나 아니면 뭔가 장난기 많은 어떤 힘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가 아닌 것을 믿게 만든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이 지금 A는 어떤 내용이야? 지금 우리 감각이 우리를 교란시키는 우리에게 이제 틀린 정보를 갖다 주는 그런 사례를 얘기하는 거지. 자, if that is the case. 그런 경우라면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라면 we can never know anything for sure. 우리는 확실히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어. 어떤 것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 지금 우리는 모든 걸 감각에 의존하며 사는데 감각이 정확하지 않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모든 것도 확신을 할 수가 없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B번 보자. 그런데 데카르트는 또 어떤 거를 보여주고 있냐면 대절을 보여주고 있어. 자, there was one thing. 하나가 있대. 하나가 있는데 어떤 하나가 있냐면은 그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있대. 우리 감각은 믿을 수 없는데 한 가지 딱 확신할 수 있는 게 그게 뭘까? 자, in order to be deceived. 자, 속임 당하기 위해서. 자, deceive는 속이다란 뜻이기 때문에 내가 속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동태로 써줘야 돼. 그 속임 당하기 위해서는 he must exist. 그는 무조건 존재해야 돼. 왜냐면은 속임 당해야 되잖아. 그럼 속임 당하는 주체가 있어야지. 그건 확실한 거야. 그리고 exist as a thing that thinks 하면은 존재해. 자, 근데 뭐로서 존재를 하냐면은 that thinks, 생각하는 존재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 다시 해볼게. 자, 여기 지금 he랑 이제 지금 동사가 두 개 있는 거야. must exist랑 그다음에 exist가 지금 병렬 구조가 되는 거야. 자, 일단은 속임 당해야 되잖아. 감각에 의해서 속임 당해야 되면은 우린 존재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속아야 되니까 우리가 존재해야 되겠지. 이건 한 가지 확실하다는 거야. 그리고 뭐로서 존재를 해야 되냐면은 생각하는 존재로서 존재를 해야 돼. 알겠지? 여기서 띵을 뒤에 있는 주관대가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되냐면은 생각하는 존재. 그러면 띵은 단수잖아. 그러니까 단수 동사 그래서 나왔구나. 생각하는 존재로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지.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라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 생각하는 존재로 존재한다는 거. 이건 한 가지 확실하다는 거야. 우리 감각은 믿을 수 없어도. 자, 그래서 although his senses could not be trusted. 자, 그의 감각이,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 믿음직하지 못할 수 있더라도 그는 could be sure. 뭐는 확신할 수 있냐? 우리가 존재하는구나.
뭐로서 존재하냐면 something으로서 존재하는 거야. 어떤 something으로서 존재하냐면은 that was capable of thinking and reasoning 하면은 뭐가 가능한, 이거는 이제 be capable of는 be able to랑 똑같은 표현이야.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게 다르지만 뭐가 가능한, 생각과 추론이 가능한 존재로서 그가, 즉 우리가, 즉 인간이 존재한다는 거, 그건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나는 뭐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말을 얘가 했나? 자, 이거 혹시 진도 나갔어 학교에서? 네, 저번에 나왔어요. 나갔어? 그때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도 좀 이해됐어? 안 됐어? 지금은 어때? 지금 괜찮아?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자면은 something을 대절이라는 주관대가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스위치를 어디다 했어? 선행사에다가. 띵바디 원은 무조건 단수야. 알겠지? 자, 여기 질문 있어? 괜찮아? 쌤이 서론 결론 뒤에 없는 거 보고 정리를 안 한 것 같아. 이거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 자, 여기 선택지를 줄게. 여기 3번 진도 나갈까 아니면 다음 시간에 나갈까? 진도 나가. 그럼 여기까지 한번 나가볼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21강 다 끝내버리자. 그래도 오늘 진도 한 5개 나갔네, 그치? 자, 이거 첫 문장 보면은 첫 문장이 여기 3번에 들어가니까 그냥 이거 순서대로 읽어볼게. 자, 인간인데 근데 어떤 인간이 아니라 헌터구나. 사냥꾼인데 아치라는 부족, 이거 그냥 명칭이야. 아치라는 부족의 사냥꾼은, 자, 콤마가 이 사냥꾼이 뭔지 꾸며주고 있어. Living in the Paraguayan jungle. 파라과이에 있는 한 정글에서 살고 있는 능동이니까 리빙으로 나온 거야. 살고 있는 이 그 사냥꾼들은 동사가 여기 나와. have a lot of ups and downs. ups and down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이라고 하네, 그치? 기복이 많습니다. 뭐에 있어서? 그들의 성공에 있어서. 근데 어디에서의 성공? 그 사냥에서의 성공에 있어서 기복이 있다는 거야. 잘 잡힐 때도 있고 못 잡힐 때도 있다는 소리구나. Some days, 때때로 그들은 가지고 옵니다. 집에다가 훨씬 더 많은, 자, 이거 비교급 앞에 나왔으니까 아이스 파머야. 이거 훨씬 더 많은 음식들을 누구보다 더 갖고 오냐면은 they could possibly eat. 그들이 실제로 가능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갖고 오는 거야. 오늘은 대박이 난 거지. 알겠지? 자, 다른 날에는 자, they come home empty-handed. 비어있는 손으로 집에 오는 거야. 알겠지? 기복이 진짜 심하네, 그치? 그래서 ups and downs라는 표현을 쓴 거야. 자, if a man caught a wild pig. 자, 만약에 이 사냥꾼이 잡았어. 이 야생의 돼지를 잡았어. 자, 야생의 돼지를 잡았어. 그 다음에 잡고서 뭐 했어? hoarded it. hoard가 뭐야? 비축하다. 알겠지? 모아뒀어. 그 돼지를 모아뒀어. for himself. 자기 혼자서.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네 가족들만 먹으려고 이제 야생 돼지를 잡아놓고서 돼지를 비축해놨어. 그러면은 much of it. 대부분의 그것이 뭐야? 돼지를 얘기하는 거지. 대부분의 그 야생 돼지, 비축해놓은 야생 돼지는 어떻게 될까? go to waste. 쓰레기가 되겠지. 썩으니까. 이게 음식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이 이거 비축해둘 수 있는 거야. 이게 일정 기간 지나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쓰레기가 될 거라는 거야. 이게 돼지가 엄청 크잖아. 이게 자기들 가족끼리만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걔네들이 다 먹기도 전에 다 썩어버릴 거라는 거지. 대부분의 돼지의 그 부분이. There are. 그래서 뭐가 있어? No deep freeze. 자, deep freeze라고 하면은 그냥 뭐 급속 냉동 정도라고 해석합니다. 급속 냉동의 냉장고가 파라과이의 정글에는 없어. 그러니까 냉장고도 없고. 그러면 이거 진짜 거의 한 며칠 안에, 한 2, 3일 안에 빨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정글이니까 뭔가 또 더울 것 같고. 자, during an unlucky period. 그래서 이제 이 불행한 시기, 그러니까 사냥이 잘 안 잡히는 그런 시기 동안에는 이게 미리 음식을 대박났을 때 미리 비축해둘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지? 개개인의 그 사냥꾼들과 그다음에 그들의 가족은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이게 뭐 음식 비축도 못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문장 하나 집어넣어보자. Instead of living by a philosophy of rugged individualism 하면은 rugged individualism이 다행히 여기 뜻이 있네. 단호한 개인주의란 뜻인데 그 단호한 개인주의의 철학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 대신에니까 이렇게 안 산다 소리네, 그치? 단호한 개인주의로 안 사는 대신에 그러나 사냥꾼들, 어떤 사냥꾼들이냐면은 who have a lucky day. 자, 대박난 하루를 가진 사냥꾼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사냥을 잘했던 거지. 사냥을 잘한 사냥꾼들은 공유합니다. 그들의 고기를 다른 가족들과 공유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이웃들이랑 공유를 하는 거야. 야, 나 이번에 대박 났으니까 우리 너네 이거 먹어. 너네는 그 이번에 사냥 못했지? 너네 이거 먹어.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야. 왜냐면은 자기네들 가족끼리만 먹어도 어차피 대부분의 양은 썩어서 버릴 테니까. 알겠지? 공유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공유를 왜 해? 공유를 왜 하지? 뒤에 이유가 나올 거야.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조금만 공유하는 건 아니야. 그들은 이제 많이 공유해. 거의 한 90% 정도. 어차피 자기네 가족들이 다 못 먹으니까 엄청 많이 공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너무 관대하잖아, 그치? 제너로시티는 관대한이라는 뜻이야. 자, 이러한 관대함을 교환하여 이렇게 관대하게 했으니까 이제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겠지. their neighbor들이 공유를 해주는 거야. 그들과 함께 뭐를 공유해 주냐면은 뭐를 공유한다는 내용이 없네. 어느 날에 공유를 해주냐면 언제 공유를 해주냐면 그 운 좋았던 그 사람들이 runs the other way 하면은 다른 길로 달려갈 때라는 게 이번엔 운이 안 좋을 때지. 원래 운 좋은 사람들은 운 좋은 길로 쭉 가는 거잖아. 근데 다른 길로 간다는 거는 운이 안 좋은 길로 갈 때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 비유적인 표현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운 좋았던 사냥꾼들이 운이 안 좋을 때, 안 좋은 날에는 그때는 그 공유받은 이웃들이 그 고기를 공유해주겠지, 그치? 저번에 자기들도 공유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용이 쉽네. By exchanging resources 이렇게 자원을 교환함으로써 particularly 특히나 those that 자, 뭐 하는 사람들 that are unpredictable and uncertain 여기까지. 자,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측할 수 없거나 뭔가 불확실한 그런 사람들. 근데 예를 들면 마치 뭐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사냥해서 얻어들인 고기 같은 거. 뭐와는 반대로 vegetable crops, 야채 수확과는 반대로. 근데 야채 수확 같은 건 예측할 수 있잖아. 이게 막 흉년이라고 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못 얻는 게 아니라 조금 얻을 뿐이지. 이런 그 농사 같은 거는 거의 다 예측 가능하잖아. 근데 사냥해서 오는 고기를 얻을지 안 얻을지는 이거는 모르는 일인 거야. 그래서 이런 농작물과는 반대로 사냥에서부터 얻어들인 것과 같은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한 사람들이 아니라 것들이라고 해석해야 되겠다. 여기는 고기니까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교환함으로써 특히나 그런 것들을 교환함으로써 그 집단은 제공합니다. 뭐를 제공하냐면은 뮤추얼이 뭐지? 이거는 상호의라는 뜻이야. 상호간의 그런 인슈어런스는 뭐지? 이제 이렇게 서로 공유하다 보면 상호간에 뭐가 생겨? 신뢰가 그치? 신뢰 아니면 뭐 인슈어런스가 다른 의미로 이제 보험이란 뜻도 있거든. 서로 간에 또 보험이 되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내가 오늘 망했으면은 오늘은 좀 성공한 애가 좀 도와주겠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제 신뢰, 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거지. 뭐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그래서 이게 내용이 좀 이해하기 쉬웠네, 그치 여기는? 그래서 오히려 21강이 좀 쉬웠던 것 같아. 여기 질문 있어? 맞아. 왜냐면은 이게 우리 고기의 규모, 우리 짐승의 규모를 생각해보면 엄청 크잖아. 근데 이거를 가족이 몇 명이야? 가족이 뭐 많아봤자 10명도 안 되겠지. 얘네들이 이제 두고두고 먹기에는 이게 썩기 전에 다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썩기 전에 먹을 수 있는 분량만 남겨놓고 그게 이제 분량이 좀 적겠지? 여기는 비율적으로 뭐 자기들이 먹는 양은 10%고 이제 그 나머지 못 먹을 분량들을 남에게 제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먹을 분량이 그 짐승이 엄청 크니까 그래서
그 못 먹는 분량이 아까 훨씬 더 많았다고 했잖아. much of it 대부분의 그것들은 쓰레기로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쓰레기로 갈 거를 갈 바야 그냥 이웃한테 공유해주고 나도 이제 사냥을 못한 날에 이웃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90%를 준다는 게 나 희생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먹을 거 다 먹고 남은 거 그거를 준다는 거. 그게 좀 분량이 많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이게 머리를 썼네, 그치? 서로 돕고 사는 사회로. 그래서 이렇게 단호한 개인주의 이런 철학으로 이제 살아가면은 이런 사회에서는 굶주려 죽겠지.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 대신에 그래서 인스테드 오브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면 뒤에 내용은 내용상 관련이 없는 거야. 내용상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안 한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안 하고 헌터들은 고기를 공유하는 거지. 이게 다른 가족들이 다른 가족 구성은 그게 아니라 이웃들한테 공유한다는 소리야. 또 질문 있어? 괜찮아? 그러면은 오늘 그 숙제로 그 해석을 조금 더 해보자. 해석을 하는 걸 넘어서 시연이가 생각했을 때 핵심 문장 내용 아니면은 그 주제 문장 있잖아. 거기라면 그 번호에 동그라미 치거나 표시를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 오늘은 진도를 위주로 나왔고 다음 시간 당분간 진도 위주로 나가자. 진도 위주로 나가고.